안녕하세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번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3년간 수능과 이번에 본 6월 모평에서 소위 킬러 문항이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수학에서 9문항, 국어에서 7문항, 영어에서 6문항, 그리고 과학에서 4문항, 이렇게 26문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달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킬러 문항으로 정의한 것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린 그저 이번에 제시한 킬러 문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아이들 공부에 참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수학인데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공통과목 21번 문항입니다.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모두 찾는 객관식 유형의 문제를 단답형 주관식 문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명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도 6월 모의평가인데요.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입니다.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 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면서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로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미적분 과목 30번 문항입니다. 등비 수열 등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 및 합, 등비 급수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로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다음은 2023학년도 수능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입니다. 합성함수, 연속함수의 성질, 미분계수, 함수의 평균값 정리, 함수의 그래프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응시한 수험생은 해당 문항의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에 미적분에서 학습한 변곡점의 개념과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2023학년도 수능 수학, 확률과 통계 과목 30번 문항인데요. F5는 1, 2, 3, 4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2번씩의 풀이 과정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우를 나누는 상황이 과도하여 풀이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 수능인데요. 수학 미적분 과목 30번 문항입니다. 함수의 증감과 극대, 극소, 합성함수의 미분, 함수의 그래프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합성함수가 결합된 형태의 문항으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다소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다루고 있어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인데요. 수학 미적분 과목 29번 문항입니다. 삼각함수, 사인 법칙 및 함수의 극한이 결합된 형태의 문항으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다소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다루고 있어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미적분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테일러 정리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학습을 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학생별 유불리 및 과도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학 기하 과목 30번 문항인데요. 기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학습을 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학생별 유불리 및 과도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30번 문항입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 함수의 그래프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결합된 형태 등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다루고 있어서 주로 나형은 인문 계열로 진학하기 때문에 응시생의 수준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어인데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국어 공통과목 14번 문항입니다.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여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어 두 번째 문제도 2024학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공통과목 33번 문항입니다. 조지훈의 맹세와 오규원의 봄이 지문으로 출제되었네요. 제한된 감상 정보, 선생님의 해석에 의지하여 각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아 연결해가며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 수능 국어 공통과목 15번 문항인데요. 기초대사량에 관련된 지문이네요. 과학 및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는 기초 대사량, 상용 로그, 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최소 제곱법, 대사 체중, 클라이버의 법칙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의 차이와 수학적 이해 능력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문단의 내용이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각 문단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과도한 추론이 요구되며 내용 이해 및 문제풀이를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지문을 다시 읽으며 문단 간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수준의 높은 독해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 수능 문제인데요. 국어 공통과목 17번 문항입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편차 제곱 합, 일반적인 그래프와 L 그래프의 개념 차이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의 의미를 지문에서 찾아가며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여 이해해야 하므로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하다.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문에서 단절적으로 제시된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사한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여 답을 찾아야 하므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 공통과목 8번 문항인데요. 교과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인문 철학 영역의 배경 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지문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고난도의 추론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수능 국어 공통과목 13번 문항인데요. 기축 통화에 대한 지문이네요. 교과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경제 영역의 배경 지식이 요구되고 브레턴 우주 체제, 금 본위 체제, 금 환 본위제, 금 태환 조항, 닉슨 쇼크 등의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지문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고난도의 추론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2022년 수능 국어인데요. 공통과목 15번 문항입니다. 지문 분량은 적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추론의 난도가 높고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지문의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하므로 문제 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를 살펴볼게요. 먼저 2024학년도 6월 모평 영어 공통과목 33번 문항입니다. 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문학을 풀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현실 추구 방법을 추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빈칸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관계절 구문 뒤에 있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 구성도 다소 복잡하여 체감 난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6월 모평 문제인데요. 공통과목 34번 문항입니다.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의 차이라는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여야 빈칸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감 난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했고요.
2023년 수능 영어 공통과목 34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인데요. 시간 흐름에 대한 이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기후 변화라는 일반적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문을 해석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문이 전반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 및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된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했고요. 이번에도 2023년 수능 영어인데요. 공통과목 37번 문항입니다.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변호사 수임료 체계라는 생소한 소재가 사용되어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항을 풀기 위해서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영어 공통과목 21번 문항에서는요. 과학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지향하되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필요하다는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난해한 내용이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복잡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 도출을 위해서 의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문장이 길고 이중 부정문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2022학년도 수능의 또 다른 영어 문제인데요. 공통과목 38번 문항입니다. 문장 내 단서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다소 있어 글의 논리적 관계 및 흐름을 파악하여 정답을 찾는 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및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보다 단어 등 단서를 활용한 풀이법 등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항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과학인데요. 첫 번째는 2024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2 과목 15번 문항인데요. 추상적인 개념인 이중가닥 DNA의 복제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우를 조합해야만 정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문제풀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현상 관련 주요 개념이나 원리보다는 주어진 단서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주로 요구되는 문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명과학 2 과목의 시험 시간은 30분이거든요. 2023학년도 수능 과학, 화학 2 과목의 20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평형인 르 샤틀리의 원리에 관한 문항으로 몰수, 부피, 온도라는 다수의 변인이 동시에 변하는 복잡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추론과 계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풀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도 했고요.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과학 물리학 2 과목 18번 문항입니다. 물체 구조물의 평형 조건에 대한 문항으로 힘, 운동, 무게중심 및 돌림 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복잡한 추론과 계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풀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2022학년도 수능 과학인데요. 지구과학 2 과목 20번 문항입니다. 지구 자기력과 복각, 평각 등 지구 자기 요소에 관한 내용 이해 및 측정 원리에 공간 벡터의 성질과 분해라는 수학 개념을 더해 묻고 있으나 실제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복각, 평각 등 지구과학 학습 내용의 성취 정도보다는 벡터 관련 학습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문제의 형태는 지구과학 내용 요소이나 문제풀이에는 수학 학습 내용이 핵심인 문항이라는 거죠. 따라서 벡터 합성과 분해 등 수학 학습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매우 어렵다고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는 학생의 수학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26개의 킬러 문항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각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시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우리는 객관적인 내용만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만 잘 취사 선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